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주가 3만원 지지할까요? 아니면 이탈해서 붕괴될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장전에 HLB 관련 기사, 특별한 기사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 나노젠 관련되는 어떤 신규 어떤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공매도 관련되는 기사가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면요. 금융당국이 상반기에 전면 정상화 이제 검토를 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이제 코로나 때 해서 이제 작년도 5월달부터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지수 종목 구성 종목에 부분적으로 재개했는데, 자 6월에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관련되는 선진국 지수 워치리스트 편입에 이제 대비하려면 상반기 내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개해야 된다는 어떤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 자본시장 정책관 이윤수 이분이 25일날 이제 자본시장 연구원이 개최한 이 세미나에서 이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선진국 지수에 이제 워치리스트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이 외환시장이라든지 자본시장에서 어떤 가시적인 어떤 개선 성과가 있어야 된다. 항상 이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워치리스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수 편입에 또 2,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일단 시장 제도를 선진화 시켜 놓고 긴 호흡으로 바라봤으면 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선진국이라는 이제 국가 중에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규제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뿐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허들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장 이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제도적으로 좀 차별화되어 있는 어떤 모습들이 많죠. 기울어진 어떤 운동장에서 접근하는 게 공매도를 취급하는 게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고 개인들은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가 시장의 어떤 이제 뭐 이론적으로 좀 좋은 어떤 밸류에이션을 좀 적절하게 맞춘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실상 현실에서는 투기적인 요소와 조금 이제 불리한 어떤 입장으로 많이 좀 대부분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대주 기관의 어떤 개인과 기관 간의 어떤 차별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전산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수급상에서 문제가 좀 되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을 하고 있지 않는 이 금융당국의 이런 좀 안이한 어떤 태도들에 대해서 이제 기관들이 계속 개인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과 첨예하게 이제 대립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시장이 미정시가 급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1월 달에 지금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2,700선까지 밀리는 모습에 공매도가 여전히 이제 주가 하락을 좀 부추기는 모습, 하락의 하락을 신용 매물의 어떤 이제 반대 매매와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자 12월 달에 이제 공매도 물량을 이제 쇼커버링 하면서 이제 공매도가 다소 좀 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또 하락장에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죠.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HLB도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매매 관여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HLB도 주가를 누르는 흐름들이 계속 좀 있는데요. 자, MSCI 이제 선진지수가 들어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패시브 자금이 어떤 기존보다는 몇 배 어떤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수 입장에서는 필요한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공매도의 어떤 부분의 어떤 재개에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개선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다뤄줘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특별한 기사가 없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베트남 이제 보건당국이 정리를 하드리면 이제 1월달 보건사업 보고서에 보면 이 나노코박스에서 세 줄이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임상을 진행했던 지역의 어떤 감염률이 어떠냐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뭐 약사법 관련되는 부분 개정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중간 평가를 별도의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통등록증 관련되어서 이제 자문위로 가서 뭐 하는 사항으로 이제 공고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초 1월 초에 자문위를 통해서 빠른 이제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되는 부분들의
모멘텀이 지금 좀 줄고 있죠. 그래서 베트남 현지 어떤 소식이 나와야 이 부분의 어떤 다음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 측면에서 다시 또 밀리는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후에 이제 테라페틱스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모멘텀은 있는데 이 모멘텀이 있어도 사실 좀 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2월 28일 다음 달 말에 이 프리뷰 LA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이달 말 한 달 전에 이 관련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확인되는 어떤 기사를 나오는지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의 가장 파이프라인 중에 중요한 것이 이거죠. 티모신 베타 이 4를 이용한 요게 사실 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단백질 요도체라고 하는 이제 항균 펩타이드를 이용해 우리 몸 안에 자연적으로 있습니다. 면역 체계 중에서 이제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한 50개 안쪽에 이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펩타이드인데요. 이제 병원군 같은 데 이제 감염되면 1차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는데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티모신 베타가 뭐 상처 치료라든지 항염증, 뭐 세포 이동을 촉진한다든지, 뭐 콜라겐을 유지한다든지, 그래서 뭐 화장품 쪽에도 이 부분을 좀 사용하는 데가 있고요. 줄기세포 뭐 분화 촉진, 세포 자연사 감소 이런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2014년부터 이제 과거에 이제 G3BNT부터 임상 3상을 사실 좀 여러 번 하면서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다뤘는데 이 티모신 베타 4를 이용해 가지고 안구건조증에서 최초로 좀 다루고 있는 게 HLB 테라피틱스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사인 이제 리제날엑스 테라피틱스에서 중국 연구진들이 이 티모신 베타 이 4의 능력을 확인했다. 여러 가지 이제 작용 기능이 있으니까 이 티모신 베타 4가 이 에탄올 노출로 인한 각막 기질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 앞서서 뭐 한 대여섯 가지 어떤 기능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능력들을 확인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LNL 이 골든스타인 이제 리제날 X 회장이 이 손상과 염증에 어떤 안과 질환과 관련해서 이 티모신 베타 4를 이용한 이 RGN 259 이분의 어떤 개발의 어떤 추가 근거. 그래서 뭐 적응증도 안구건조증뿐만 아니라 뭐 이제 신경영양막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쓰면서 이 인디케이션의 어떤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티모신 베타 이 포브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의 개발사항 이 부분들이 이제 HLB 테라피틱스의 올해 최고의 어떤 모멘텀이 연초부터 좀 진행이 되는데요. 다음 달에 프리뷰 LA 미팅이 전반적으로 좀 성공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HLB 그룹 전체적으로도 상승 모멘텀을 날 수 있는 어떤 흐름이죠.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어떤 시장들이 이제 사실 이제 바이오주들의 어떤 폭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증시에서도 이제 뭐 대표적으로 우리 코로나 관련된 백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 관련주에서 이제 하락폭이 고점 대비해서 여기가 한 뭐 20% 안쪽 정도고요. 가장 이제 신드렐라로 이제 10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고점 대비해서 무려 70%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mRNA 백신 중에서 상승도 많이 했고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도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코벅스하고 이제 기전이 같은 제조업 형태의 백신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 아직 이제 FDA 승인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한 70% 가까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바이오 제약의 섹터에서도 미증시에서도 하락폭이 큰 종목들이 엄청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HLB의 어떤 국한된 흐름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바이오주 흐름들이 국내에서는 이제 뭐 바이오 관련되는 ETF 자체가 이미 고점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HLB도 작년 9월 달에 단기적인 어떤 고점 한 7만원 부근에서 지금 이제 50% 이상의 좀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제 12월 달에 1월 달에 어떤 반등의 분위기들을 이 모멘텀을 나노코박스가 이제 이후에 또 진행하는 상황이 또
좀 주춤하면서 또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2주 연속으로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를 못하고 지금 이제 하단선을 내려와서 오늘 이제 장중에는 이제 하단선 부근에 터치를 했습니다만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보통 이렇게 밴드 지표에서 한선을 이탈했을 때는 밴드에서 일정 비율 보통 이제 3에서 한 5% 정도 보는데요. 이 라인이 지금 한 32,000원이니까 한 3% 하면 이제 3만원대 초반 정도죠. 요 이상을 안 벗어나면 아직 이제 밴드를 확실하게 벗어났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가격으로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최저가가 35,550원이니까 라운드 넘버 가격 3만원대 가격 부근에서 시작해서 확실하게 지금 이제 밴드 안으로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 수로 보게 되면 보통 한 이제 2, 3일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후반까지 이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지금 이제 라운드 넘버 가격이 이제 3만원대의 가격에서 지지를 하면서 이제 밴드 안으로 들어가서 2월달 흐름을 기다리느냐 요게 될 거냐, 아니면 시장 분위기가 원체 지금 수급상으로 좀 안 좋은 어떤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중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상승 흐름에서 이 가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6,000원대까지도 이 이제 장기적으로 2019년대 어떤 저점에서 상승으로 올라갔던 이 가격의 흐름에서 밴드에서 이 다음 자리가 26,000원대 가격이 있는데, 이 흐름으로도 흘러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번 주에 어떤 기술적인 흐름에서 거래량은 좀 작습니다만 좀 지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가격과 시간에서 이제 지지가 안 되면 흘러내릴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살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시장 전반적으로도 안 좋은 상태, 그 바이오주 관련된 어떤 부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좀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만, 자, 이 3만원대 위에서 어떤 지지 흐름들을 확인하고 2월달에 어떤 이제 모멘텀을 좀 기다려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 전력 대항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